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Unifying Vision and Language Task via Text Gener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ICML 2021년에 발표된 억셉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원래 기존의 비전 랭귀지 모델은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은 매시브한 데이터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얼라인을 맞추도록 학습을 하고 보통 캡셔닝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해서 다운스트리밍 태스크에 맞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아키텍처를 더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티브를 추가해서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어댑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의 예시로 유니터를 가져왔습니다. 유니터는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매시브한 데이터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FAST RCNN이랑 FAST RCNN에서 뽑은 ROI 피처랑 그리고 버트의 워드 임베딩을 인풋으로 넣고 그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그림에서 표현된 네 가지 태스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 리전 모델링, 세 번째는 워드 리전 얼라인먼트, 네 번째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 이렇게 네 가지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여기 VQA나 VCR과 같은 다운스트리밍 태스크에 적용할 때는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의 아웃풋 다음에 MLP 레이어를 추가해가지고 그 MLP 레이어를 통해 나온 프레딕션으로 해당 다운스트리밍 태스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터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아키텍처랑 오브젝티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태스크 스페시픽한 아키텍처나 오브젝트를 쓰지 않고 유니파이드된 아키텍처랑 오브젝티브를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근거가 된 관찰로는 이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각 태스크 간에 요구되는 어떤 리즈닝 스킬이 겹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예시로 두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요. 비주얼 QA랑 비주얼 그라운딩이 있습니다. 비주얼 QA에서는 이 남자가 어떤 것을 점프 오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퀘스천이 주어졌는데 이때 이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화전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그라운딩에서는 노란색 소화전을 찾는 비주얼 그라운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역시 이 소화전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다른 태스크지만 같은 리즈닝 스킬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자연어 처리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유니파이된 모델로 다루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알다시피 NLP에서는 다양한 태스크를 유니파이된 모델과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5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태스크를 어,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그리고 같은 오브젝티브를 사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NLP 모델처럼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도 유니파이드 된 프레임워크를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오픈 엔디드 내추럴 랭귀지 앤서를 생성함으로써 비전 랭귀지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랭귀지 모델은 T5랑 다트인데 이렇게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 적용해서 비전 랭귀지 T5 VL 바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7개의 다운스트리밍 벤치마크에서
하나의 모델로 이 7개의 벤치마크에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좋다라는 것과 그리고 싱글 태스크에 옵티마이즈 된 모델과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이 모델에서 사용한 T5 모델과 바트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T5 모델은 2019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모델로 유니파이드 된 아키텍처랑 유니파이드 된 오브젝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4라는 그 정제된 텍스트 코퍼스를 이용해서 학습이 되었고, 모델을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릴리즈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베이스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베이스 모델은 220 밀리언의 그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T5는 12레이어의 인코더랑 12레이어의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트도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는데요. 이거는 그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먼저 오리지널 텍스트를 커럽션 한 다음에 커럽트된 텍스트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바트의 베이스 모델을 사용했고, 바트의 베이스 모델은 770 밀리언의 파라미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6개 레이어의 인코더랑 6개 레이어의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VLT5랑 VL-바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LT5랑 이 두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으로는 텍스트랑 비주얼 임베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프레픽스가 붙게 되는데 텍스트 프레픽스는 비주얼 그라운딩 콜론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명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센티널 토큰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요 디코더에서 나오는 지금 디코더에서 생성되는 요 비스 3이라고 써 있는 요 토큰을 말하고 이거는 리즌의 아이디와 같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지금 소화전을 그라운딩하는 태스크를 하고 있는데 요 비주얼 임베딩에서 세 번째 리즌이 지금 소화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풋을 넣었을 때 이렇게 파이어 하이드런트를 그라운딩하는 인풋을 넣었을 때 세 번째 리즌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풋에서 비주얼 임베딩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임베딩은 네 가지의 인포메이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FAST RCNN으로 n개의 오브젝트 리전을 뽑습니다. 그러면 ROI 오브젝트 피처랑 ROI 바운딩 박스 코디네이트를 이 FAST RCNN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피처랑 그다음에 이미지 아이디랑 리즌 아이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아이디는 숫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런, 런어블 임베딩을 이용해서 런어블하게 학습을 한 다음에 런드 임베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아이디는 각 이미지를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리즌 아이디는 한 이미지 안에서의 리즌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딩 태스크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주얼 임베딩을 구성하는 정보들을 표현한 건데요. 먼저 FAST RCNN에서 나온 ROI 피처랑 바운딩 박스 코디네이트랑 그다음에 이미지 아이디랑 리즌 아이디 이 네 가지를 다 더해서 비주얼 임베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 하나의 같은 1번 이미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지 아이디는 1이고, 그리고 첫 번째 위즌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즌 아이디가 1, 위즌 아이디가 2, 위즌 아이디가 3 이렇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인베딩을 추출하고 이제 모델의 동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풋으로는 앞에서 뽑은 비주얼 인베딩이랑 그리고 텍스트 인베딩이 들어갑니다. 텍스트 인베딩은 이런 식으로 그 텍스트를 명시하는 그 프레픽스랑 이런 파이어 하이드랜트처럼 그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지시하는 그러한 텍스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인베딩을 패스트 RCN에서 뽑은 다음에 어, 앞의 과정을 통해 비주얼 인베딩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인베딩은 아래처럼 만들고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둘을 컨캣한 다음에 인코더의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인코더로 들어간 두 인풋은 히든 피처로 나오게 되고 이 히든 피처를 넣어서 저희가 아는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듯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문장을 생성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스는 학습은 저희가 아는 센텐스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자주 쓰이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주얼 센티널 토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즈닝 태스크, 그라운딩 태스크에서 쓰이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비즈 1, 비즈 2, 비즈 N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든 토큰을 오리지널 보캐버리에 넣어가지고 이미지 리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라운딩 태스크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아, 원래 그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는 바이디렉셔널하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이디렉셔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스크 스페시픽 메소드랑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태스크 스페시픽 메소드로 비교한 것은 유니터 모델인데요. 유니터 모델은 VQA 태스크를 할 때 CLS 토큰의 아웃풋에 그 VQA 헤드를 담아가지고 그 앤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링 익스프레션 컴프리헨션 태스크는 이런 식으로 프레이즈에 해당하는 리즌을 찾는 것인데 이것을 유니터에서 할 때는 각 리즌 피처의 아웃풋에 헤드를 달아서 이 태스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아키텍처랑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오브젝티브가 필요한 것이 태스크 스페시픽 메소드였는데요. 이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모델과 그 하나의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하여 그 여러 가지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는 어, 인풋으로 이미지랑 텍스트를 주고 앤서를 그 언어로 그 문장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네, 네. 어, 네,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네. 아, 네. 음, 네, 슈퍼바이즈드. 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은 캡셔링 데이터랑 VQA 데이터로 구성된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프리트레이닝으로 5가지 태스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멀티모달 LM이라는 태스크인데 이거는 그 문장의 중간에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 마스크를 맞추는 방식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인풋 텍스트로는 이런 식으로 스팬 프레딕션하고 요 마스크 토큰, 이즈 마스크 토큰 오버 파이어 하이드런트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가고 타겟으로는 이 텍스트 원 토큰에 대한 그 마스크드된 그 워드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VQA도 이런 식으로 문장 형식으로 들어가서 문장 형식으로 제너레이트해서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텍스트 매칭도 true, false로 생성을 해서 맞추게 되어 있고요. 비주얼 그라운딩은 어, 이렇게 프레이즈가 들어가면은 앞서 설명드린 그 비주얼 센티널 토큰을 제너레이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디드 캡션잉은 이렇게 비주얼 센티널 토큰이 들어가서 이 리즌에 맞는 그 캡션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운스트리밍 태스크에는 7개의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VQA랑 GQA, NLVR, VCR, 레프코코, 캡셔닝, 머신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있는데요. 네, NLVR은 어, 아, 내추럴 랭귀지 비전 리즈닝의 줄임말인데요. 요 밑에 이 그림이 그 태스크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장의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 2장의 이미지에 대한 문장이 나오고 이 문장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맞추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VCR이라는 것은 그 비주얼 커먼 센스 리즈닝이라는 태스크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미지랑 퀘스천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이 이렇게 4가지 선택지로 나오게 되고 이 4가지 선택지에서 그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셔널은 요 답에 대한 근거가 또 이렇게 4가지의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4가지의 근거 중에서 하나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이렇게 7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7가지 태스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학습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인데요.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이 이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보다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태스크 중에서 두 가지 태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QA 태스크는 랭귀지 제너레이션을 이용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태스크였습니다. 그래서 VQA 태스크는 또 그 데이터셋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여기서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인도메인과 아웃 오브 도메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메인은 먼저 그 앤서를 소팅한 다음에 탑 K개의 앤서를 뽑아서 그것을 인도메인 퀘스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메인 퀘스천과 아웃 오브 도메인 퀘스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랑 제너레이티브로 나눠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티브는 그 스타트 오브 센텐스 토큰의 아웃풋에 MLP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서 요 VQA 태스크의 옵티마이즈를 하는 방식으로 학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랑 이 제너레이티브의 그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 제너레이티브에서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레어한 앤서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 일반화가 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퍼링 익스프레션 컴프리hension은 그 주어진 프레이즈에 대한 오브젝트의 로케이션을 찾는 태스크입니다. 여기서는 음, 5랑 바트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해 볼 때 두 모델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바트는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기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 포지션 인베딩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할 때 싱글 태스크에서 한 거랑 멀티 태스크에서 한 거랑을 비교했습니다. 싱글 태스크에서 한 것이 성능이 조금 더 좋지만 거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 7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 VL T5랑 VL 바트를 제안을 했고요. 이 모델은 유니파이드된 비전 랭귀지 모델이고,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태스크를 동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 싱글 아키텍처랑 싱글 파라미터를, 싱글 아키텍처를 사용해가지고 7가지 태스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트리드에 있었던 논문을 하나 간단하게 발표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I can't believe there's no image, learning visual task using only language supervis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CBPR 2023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제로샷 크로스 모달 트랜스퍼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특정 모달리티에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트레이닝 모달리티와 다른 모달리티 태스크로 트랜스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비전 태스크에 트랜스퍼해가지고 비전 태스크에 트랜스퍼한 논문이었고요. 태스크요. 잠시만요. 이거는 태스크는 캡셔닝 VQA 비주얼 인테일먼트 비주얼 뉴스 캡셔닝 이러한 태스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캡셔닝, 네. 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비주얼 데이터는 스칼스한데 텍스트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그 수집하기가 쉬워서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세맨틱 스페이스를 쉐어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은 저희가 알고 있는 클립이 있는데요. 근데 클립에는 여전히 모달리티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런 모달리티 갭을 어댑터를 이용해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로 캡셔닝, VQA, 비주얼 엔테일먼트, 비주얼 뉴스 캡셔닝 이런 네 가지 태스크를 학습을 한 그다음에 테스트 할 때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달리티 갭을 줄이기 위해 그 어댑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세모가 지금 텍스트 임베딩인데 이 파란색 이미지 임베딩과 가까워지도록 어댑터를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그 마치 이미지의 비주얼 피처처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 아, 음, 다 통틀어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달리티 갭을 줄였냐면요. 그 이때 가우시안 노이즈를 텍스트 벡터에 트레이닝할 때 넣어가지고 이 모달리티 갭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노이즈를 넣음으로써 모델이 그 마이너한 체인지에 좀 더 마이너한 변화에 좀 더 로버스트 해지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다시피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미지랑 캡션이 나눠져 있는데 가우시안 노이즈를 텍스트 임베딩에 넣어서 학습을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좀 그 모달리티 갭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의미하는 게 텍스트 온리로 학습된 거고, 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미지까지 포함해가지고 학습을 한 것입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캡셔닝에서는 성능 차이가 크지만, 비주얼 인테일먼트나 VQA 같은 것에서는, 어, 그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